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그 문장 속에 반드시 뿌리 동사는 있어야 되고요. 뿌리 동사가 아니면 다른 동사들은 변신 혹은 숨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문장은 영어에 없는 거죠. 자, 저희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맨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의 구조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new study published tomorrow. 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상식적으로 저희는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published라는 과거 시제인데 tomorrow, 내일, 뭔가 시제가 안 맞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일 published 됐다? 자, 이럴 때 저희는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published가 뿌리 동사인가? 아니면 변신한 동사인가? published가 이 문장에서 동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늘 해왔던 대로 뿌리, 변신, 숨어서라는 개념으로 문장 구조, 복잡한 문법 이전에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구조는 물론 구조에 따른 의미 그리고 문법 개념까지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구조는 그리고 의미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A new study, 하나의 새로운 연구가 will be published. publish라는 동사는 책 같은 걸 출판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연구나 논문 같은 것이 학술지 같은데 게재되는 것도 publish라고 하죠. 연구 결과가 어떤 연구가 will be published 게재될 겁니다. tomorrow 내일이요. 현재가 아니라 tomorrow 내일이니까 미래 시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will이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는 없죠.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의 동사, 즉 뿌리 동사는 비동사고요. 조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동사 원형 형태 be라는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러면 published라는 거의 정체는 뭘까요? 한 문장의 동사는 딱 한 번, 뿌리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published는 동사가 아니라 뿌리가 아니라 변신한 동사인 거죠. 과거 시제의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여기서 published는 출판했다, 게재했다라는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게재되어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에 가까운 의미를 담아내는 과거 분사인 거죠. 뭐 직역을 해본다면 A new study, 새로운 연구가 will be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과거분사 published, 게재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학술지나 저널에 실린 상태가 될 거예요 라는 거죠. tomorrow, 내일이요. 자, 그러면 늘 저희가 해왔듯이 이렇게 수동태 구조에서 뿌리인 비동사를 쏙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뿌리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도와준 조동사가 앞에 있죠. 조동사도 같이 빼야겠죠. will과 be라는 뿌리 동사를 쏙 드러내고 나면 바로 두 번째 구조, 변신한 동사만 남아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뿌리 동사가 없으니까요. published는 뿌리 동사가 아니라 변신한 동사니까 두 번째 구조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문장이 아닌 거죠. 따라서 여기서 published가 과거 시의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연구가 published, 게재했다, 출판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아닌 거예요. published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published의 역할은 동사, 뭐뭐 했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 되어진이라는 형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a new study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일 게재되어질 새로운 연구. 자, 이렇게 온전한 뿌리가 있는 문장에서 뿌리를 제거해서 변신만 남겨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뿌리 동사 앞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단어를 쏙 넣어주면 되는데요. which라는 대명사를 하나 쏙 넣어주면요. 두 번째 구조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비동사가 존재하지만 이 비동사는 뿌리 동사가 아닌 거죠. 이때 비동사는 which라는 대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숨어서 나온 동사가 됩니다. 뿌리 동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세 번째와 같은 구조를 저희가 딱 봤을 때도
아, 여기는 뿌리 동사가 없구나.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구나.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조를 보는 핵심이죠. 뒤에 뭐가 나올까요? 이 글을 읽다 보면 뒤에 반드시 뿌리 동사가 등장하겠죠. 문장 구조를 예측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떤 영어 문장을 보든지 간에 그 문장에 뿌리 동사가 있는지 아니면 뿌리 동사가 없이 변신한 동사만 있는지 숨어서 나온 동사가 먼저 나왔는지 그거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이면 문장 구조가 훨씬 더 쉽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완성된 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고 여기서 뿌리 동사와 뿌리 동사가 아닌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맨 앞에 저희가 방금 살펴본 A new study published tomorrow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published는 뿌리 동사가 아닌 거죠. 변신한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인 A new study에 해당하는 동사, 뿌리 동사는 뒤에 반드시 나오겠죠. 두 번째 줄에도 안 보이네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뿌리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체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구조와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하나, 뿌리가 아니면 변신하는 거죠.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그 문장 속에 반드시 뿌리 동사는 있어야 되고요. 뿌리 동사가 아니면 다른 동사들은 변신 혹은 숨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문장은 영어에 없는 거죠.